안녕하세요.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 오늘 두 번째 페이지 시작할 건데요. 책에 10페이지 펼쳐보시면 여기 2페이지가 오른쪽 편에 있어요. 먼저 책 만들어 놓은 것처럼 2페이지를 오른쪽에다 놓고 왼쪽에 9페이지를 수를 놓을 거예요. 2페이지 오른쪽에. 그러시면 원단을 절반을 이렇게 접으세요. 절반을 접어서 오른쪽 편에다가 2페이지를 수를 놓을 거예요. 원단 중심선에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오른쪽 편에 가로 세로를 20에 20cm로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요거를 다시 한번 접어서 가로 중심을 표시를 한 다음에 2페이지는 20에 20cm예요. 우리 앞에 1페이지는 21cm, 21cm 했죠. 20cm, 20cm 정사각으로 표를 그려주시고요. 2페이지 원본 도안을 이번 시간에는 먹지를 대고 하는 방법으로 도안을 그려보려고 도안을 이렇게 복사를 했어요. 먹지를 이용해서 원단에다가 도안을 옮기는 방법은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도안을 먼저 이런 얇게 비치는 트레이싱지라 그러죠. 이런 트레이싱지에다가 도안을 옮긴 다음에 먹지를 대고 원단에다가 그려줄 건데, 일반적으로 트레이싱지를 잘못 구매하시게 되면 굉장히 원단을 도안에 옮기기가 어려워요. 트레이싱지는 일반 문구점에 가서 트레이싱 주세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 바닥바닥한 트레이싱지를 줘요. 문구점에서 파는 이런 바닥바닥한 트레이싱지는 도안 옮길 때 이게 빳빳하기 때문에 잘 새겨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좀 얇고 부드러운 트레이싱지가 따로 있어요. 요거가 없을 때는, 정 없을 때는 일반 습자 지나 이런 거 얇은 비치는 종이 있죠. 그런 종이를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빳빳한 거는 트레이싱지 사용하시면 잘 안 옮겨지니까, 요거는 뭐 자수 전용 저는 트레이싱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얇고 부드러운 트레이싱지를 사용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먼저 트레이싱지에다가 도안을 그대로 옮겨서 그려주세요. 도안을 그릴 때는 연필을 뾰족하게 깎으셔가지고 라인을 가늘게, 너무 두껍게 하지 마시고요. 연필이 뭉툭하면 도안이 굵게 그려지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다시 옮길 때 이런 도트펜으로 옮겨줄 거기 때문에 연필로 먼저 제일 처음에 트레이싱지에다가 옮길 때 너무 두껍게 라인을 잡으면 도안이 너무 굵게 그려지니까, 지금 제가 도안을 트레이싱지에다가 가장자리 부분만 연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린 다음에 수 놓을 원단이 가로 세로 20cm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 정확히 넣으려면 이 트레이싱지를 똑같이 20에 20cm를 이렇게 잘라서 도안을 옮겨줄 건데, 지를 가리게 되면 위치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이즈대로 그리고 20에 20cm로 정확히 잘랐어요. 그러면 요 먹지를 요 트레이싱지에다가 먼저 살짝 붙여주세요. 파란색 요 부분이 지가 새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뒷면에다가 요 트레이싱 도안 그린 거를 붙여주고 요 먹지 있는 부분을 원단에다 갖다 대서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원단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마스킹 테이프로 원단에다가 붙여주세요. 제가 하는 원단은 그냥 비치는 원단이라서 바로 도안을 새겨도 되지만, 이 먹지를 꼭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우리가 꼭 스티치북만 수를 놓는 게 아니잖아요. 비치지 않는 그런 원단을 사용해서 수를 놓을 때는 이 먹지를 꼭 또 사용해야 될 그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먹지를 이렇게 사용할 때는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장자리 부분만, 먹지도 그냥 일반 까만 먹지도 있고 그런데 까만 먹지는 이 자수용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가능하면 이 자수에 사용되는 먹지를 꼭 사용을 하시고요. 먹지는 새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손으로 문지르면 약간 초코펜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도안을 그려주는데, 요거는 도트펜이라는 거예요. 끝이 이렇게 뭉툭해서 약간 볼처럼 되어 있어요. 도트펜도 이렇게 가느다란 도트펜이 있고 좀 뭉툭한 도트펜도 있고 그런데, 날카로운 걸로 하시면 안 돼요. 날카로운 거, 송곳이나 뭐 이런 거는 여기서 그릴 때 찢어지니까 끝이 약간 이렇게 뭉툭한 이런 펜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이 천을 여기다 깔아놨는데 이런 천에서 도안을 그리면 잘 안 새겨져요. 나무 책상도 잘 안 되고요. 고무판도 잘 안 돼요. 유리가 제일 잘 그려져요. 이런 유리판에다가 놓고 요거를 도트펜으로 요걸 그려주는데, 힘을 아주 꼭 눌러서 좀 세게 누르셔야 돼요. 조금 약하게 하면 잘 안 그려져요.
가운데 사각형만 그려서 한번 어떻게 새겼는지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선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해서 도안을 다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먹지로 도안을 일부분을 옮겨봤어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도안을 트레이싱지에다가 이렇게 먼저 옮기시고 얇은 트레이싱지에다가 옮기고 난 다음에 수놓을 원단에다가 먹지 있는 부분을 엎어놓고 트레이싱지를 대고 끝이 뭉툭한 도트펜으로 이렇게 그려서 원단에다 옮기는데 이럴 때 꼭 딱딱한 유리판 위에다 그리셔야지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먹지는 이렇게 그린 자리가 이렇게 보여도 이것도 재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많이 벗겨진, 저는 이렇게 접어놔가지고 여기 부분이 많이 하얗게 됐는데 이런 부분 말고는 조금 여러 번 사용하셔도 계속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먹지는 잘 보관해 두셨다가 이건 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제일 먼저 수놓을 부분은 이 아래쪽에 있는 플라이 스티치 해볼게요. 지시표는 왼쪽에 여기 이 지시표를 보고 하시면 되세요. 자, 플라이 스티치는 15번 스티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자, 플라이 스티치는 이렇게 V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V에 이렇게 선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V로 되어 있는 부분부터 해볼게요. 이 V로 되어 있는 이 라인은 실 색깔만 다르게 해주시면 되세요. 이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거 해볼 건데, 여기는 30번 실 한 호를 반 접어서 뒤에 고리 만들어 주시고요. 시작점은 왼쪽 위에 V의 왼쪽 위에 요점에서 바늘을 올려주시고 조금 덜 빼서 뒤에 처음이니까 뒤에 고리에 걸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 빼서 고리에 살짝 걸어주고 여기를 다 빼지 마세요. 뒤에 고리에 걸어준 다음에 아래쪽 뾰족한 이 부분으로 바늘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서 바짝 요거 바로 밑에 쪽에, 그 다음은 이렇게 올려서 이 가운데로 두 줄은 30번으로 플라이 스티치 해주고요. 양쪽 옆에는 3835로 플라이 스티치 해줬어요. 그럼 여기 가운데에 선이 있는 플라이 스티치는 가운데는 요 가운데 부분은 3808번으로 플라이 스티치 해줄 거예요. 먼저 요 기둥선을 먼저 하나 해줘야 되는데, 꼭지점에서 바늘을 빼서 뒤에 똑같이 고리에 걸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왼쪽 위에 점에서 바늘을 올려서 오른쪽 위, 그래서 다시 정 가운데로 올라오세요. 그리고 아까는 바짝 여기서 붙여줬는데 이번에는 길게 여기까지 선을 빼는 거예요. 아래쪽 또 다음 플라이 스티치 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플라이 스티치를 여기 중심에는 3808번으로 기둥 길게 빼주는 거 해줬고요. 양쪽에는 926번으로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 박스 라인은 535번 두 올로 스템 스티치 해주세요. 이건 앞 시간에 해서 이거는 설명만 드릴게요. 다음은 요 패더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인을 모두 패더 스티치로 해볼 거예요. 지시표는 여기에 있어요. 왼쪽 요 위쪽에 여기 보시면 패더 스티치가 싱글 패더, 더블 패더, 트리플 패더, 요거를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플라이 스티치도 그렇고 처음 요 끝에 부분에서 작은 땀을 하나 떠서 뒤에 먼저 고리를 걸어 주세요. 끝에 부분 땀을 작게 거의 바짝 붙이다시피 해서 바늘을 뒤로 이렇게 해서 뒤에 고리에 걸어서 실을 이렇게 고정시켜 준 다음에 다시 요 끝에 시작점에서 올라오세요. 그 다음 들어갈 구멍은 요 시작점에서 조금 아래쪽에 여기로 들어가고요. 다시 올라올 부분은
두 번째보다 또 아래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고 조금 아래쪽에 또 다시 바늘 올려준 부분은 요 지점에서 또 조금 아래쪽에, 그 다음에도 또 조금 아래쪽 부분에 옆에 들어가 주고요. 또 아래쪽에 서 바늘을 올려주고, 여기로 바늘을 넣어주고, 패더 스티치는 요 가운데 줄기를 기준으로 나뭇잎을 서로 같은 라인에 안 두고 조금 차이지게 양쪽으로 잎 하나씩 이렇게 쭉 연결해서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요 두 번째 줄은 한쪽으로 잎 2개 해주고 또 한쪽으로 잎 2개 해주고 2개씩 해주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 줄 거고요. 요 세 번째 줄은 트리플이에요. 잎 3개 해주고 또 한쪽 옆에 잎 3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패더 스티치를 이렇게 잎을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수를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라인은 더블 패더 스티치예요. 한쪽으로 잎을 2개씩 만들면서 쭉 내려가 줄게요. 한 번에 뜨시려면 세 번째 라인은 트리플 패더 스티치예요. 3개씩 잎을 해주고 또 방향 바꿔서 3개 해주고, 자, 더블 패더 스티치는 이렇게 약간 직선으로 돼 있죠. 실을 바짝바짝 잡아당기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직선의 이파리가 되고, 지금 트리플 패더 스티치는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요거는 실을 이렇게 세게 잡아다니지 말고 약간 헐렁하게 살짝 동그스름하게 되게 실을 조금 덜 잡아당기면 이렇게 동그스름한 잎을 만드실 수 있어요. 패더 스티치를 이렇게 라인을 5개를 해봤는데요. 싱글 패더, 실을 얼마큼 잡아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하게도 되고 약간 직선 모양으로도 되고요. 더블 패더죠. 양쪽으로 2개씩 어긋나게 해서 이것도 약간 타이트하게 잡아당겨서 잎을 약간 직선으로 만들어 줬고요. 이건 트리플이에요. 트리플 패더 스티치인데 이렇게 약간 곡선지게 해서 3개씩 잎을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똑같은 트리플 패더지만 약간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당겨서 힘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3개씩 모아서 지그재그로 패더 스티치 해봤어요. 실 번호는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보시고 실 번호에 맞춰서 패더 스티치 수놓아 보세요.
이 라인은 체인 스티치를 하면서 패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드 패더 스티치인데,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이 끝에 부분에서 바늘을 올려주세요. 시작하는 부분은 처음에 쪽에서 바늘을 이렇게 올려서 또다시 아주 조금만 실땀 하나 정도만 옆으로 들어가서 뒤에 고리에다가 실 걸어 주시고요. 다시 이 가운데 뾰족한 이 끝부분에서 바늘을 올리세요. 제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동그랗게 체인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동그라미 원 안으로 바늘을 뽑아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끝으로 길게 빼주는 거예요. 다시 이 끝으로 넣어주고 수트를 손으로 들고 하실 때는 자, 패더 스티치처럼 뒤에 땀이 이렇게 선 그을 때는 이렇게 한두 개만 걸어주면 실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여기 요 같은 대에서도 이렇게 한번 감아서 걸어 주시고요. 마지막에는 한번 요 고리에서 요 고리에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딱 묶어 주세요. 이렇게 튼튼하게 걸어줘야지 한번 몇 번만 걸어주면 나중에 이거 다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걸어서 끝에 부분 한번 묶어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블랭킷 스티치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블랭킷 스티치는 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요 블랭킷 스티치를 해볼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서 블랭킷 스티치 해볼게요. 첫 번째 블랭킷 스티치는 3607번 두호를 똑같이 끼우시고요. 반 접어서 고리 만들어서 시작할 거예요. 스티치 번호는 6번 스티치를 참고하시면 돼요. 먼저 여기 시작점에서 조금 찝어서 매듭 일단 지어주세요. 시작점에서 올라와서 그 다음에는 여기로 올라가요. 다음 나올 지점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거꾸로 된 니은자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가서 블랭킷 스티치 하다가 실이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나가죠. 그러면 실을 여기 깔끔하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바늘에다가 같은 실을 다시 실을 준비를 하세요. 실을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지금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던 실을 이제 다음 라인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다 빼지 말고 이런 상태로 놔두세요. 덜 뺀 상태에서 해서 바늘을 이렇게 두시고 다음 바늘 올라올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실을 여기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실을 요 뒤쪽에서 고리에다 걸어서 실을 묶어 주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새로 올라올 시작점이 다시 여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바늘을 이렇게 올려서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요 실을 잡아 당기세요. 이렇게.
그러면 실이 전혀 바뀐 것 같지 않고 뒤쪽에서 매듭 따로 표시 안 해도 되고요. 잘 걸어서 요 실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해나가는데 이제 고정 수틀을 안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자, 두 번째 블랭킷 스티치는 요 맨 오른쪽 끝에 부분 요 부분 할 건데요. 왼쪽에 318번으로 해줄 거예요. 이 부분은 블랭킷 스티치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채워주는 건데 요 모양이 크로아상 모양이라 그래서 블랭킷 크로아상이에요. 요 끝부분에 시작할 건데요. 여기에서 매듭 걸어 주시고요. 실은 318번으로 하고 있어요. 요 곡선 있는 요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바늘을 올려주시고 실은 위쪽에다 놓고 바늘을 이렇게 직선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을 바늘 뒤쪽에 걸어서 지금은 여기 땀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 땀 몇 개 올라가면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동그란 거 하나 만들어 봤어요. 다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동글동글하게 블랭킷 스티치 해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개를 해봤는데 실을 간격을 너무 촘촘하게 하면 또 떡이 지니까 적당히 실 두 올 굵기만큼 간격을 해주시고 여기 위에 동글동글하게 잘 맞춰주시고 실을 조금 남았다 그래서 끝까지 가지 마시고 새로운 실을 하실 때는 여기 끝부분에 이렇게 쏙 들어간 요 부분에서 매듭 짓고 다시 여기서 시작하시면 거의 표시가 안 나니까 새로운 실 시작은 이렇게 쏙 들어간 요런 부분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블랭킷 스티치를 채워주시는데 너무 간격 촘촘히 붙이지 마시고 이것도 면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실을 세게 잡아당기면은 원단이 울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단 물지 않게 편편하게 크로아상 모양으로 블랭킷 스티치 해주세요. 요것도 동그랗게 핀 힐 스타일로 블랭킷 스티치 하는 거 요 부분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이쪽 네모 박스에 있는데 번호 순서대로 실 번호가 지시되어 있으니까 번호 잘 찾아보고 하시면 되시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작은 동그라미보다 조금 큰 동그라미를 먼저 수를 놔보시고 조금 익숙하게 되면 작은 거 해보시고 요거는 지금 3번 동그라미인데 318번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318번 실 두 올을 끼웠고요. 이렇게 선을 처음에는 그려서 하면 동그랗게 예쁘게 잘 돼요. 시작점은 요 바깥쪽 라인 요 점에서 시작할 거예요. 똑같이 매듭 걸어 주시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여기 중심은 계속 같은 점을 반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로 올라오고 실은 이렇게 걸어 주고요. 맨 마지막 실은 처음 시작한 요 땀에 요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블랭킷 피닐 스티치 해봤는데요. 피닐 스티치 할 때는
요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중심이 삐뚤어지면, 저도 요런 거 같은 건 중심이 조금 삐뚤어지니까 찌그러진 동그라미가 됐는데, 정중심을 잘 잡아 주시고 간격을 좀 일정하게 돌려 주셔야지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요 가장자리 테두리는 스템 스티치로 535번으로 이렇게 해줬고요. 요번 할 때부터 제가 요 가장자리 사각형을 먼저 수를 놓고 가운데를 수를 한번 놔봤거든요. 가운데 수 놓고 난 다음에 가장자리 테두리를 하니까 요 라인이 좀 반듯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사각형을 먼저 해주고 가운데 스티치를 한번 넣어봤어요. 조금 더 반듯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스티치 해볼게요. 자, 다음 블랭킷 스티치는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요 블랭킷 스티치 해줄게요. 지시표는 927번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는 요 반원을 핀힐 스티치로 만들어 주는 건데요. 하프 핀힐 스티치예요. 16번 스티치고요. 실은 927번으로 할게요. 요 반원의 중앙에 이렇게 점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핀힐을 반만 해주는 거예요. 작은 땀 만들어서 뒤에 실 걸어 주시고, 첫 번째 땀은 끝에서 올라와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거의 수평이 되게 바짝 붙여서 하나를 먼저 해주세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 (16번) 스티치고요. 하프 핀힐 블랭킷 스티치 해봤어요. 블랭킷 스티치의 마지막 부분은 요 아래쪽 오른쪽 끝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요 부분 할 건데요. 지시표는 왼쪽 요 부분에 있어요. 지시표대로 차근차근 보고 시작해 볼게요. 블랭킷 디태치드 스티치는 27번 스티치고요. 요 곡선 부분을 먼저 스템 스티치로 수를 놓아주세요. 3022번으로 요 부분을 스템 스티치를 먼저 해줄게요. 스템 스티치 끝나고 이렇게 작은 잎을 스티치도 스티치로 해줄 건데요. 작은 잎을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선을 만들어 주고, 그러면 여기 끝부분에서 바늘을 올려서 줄기 살짝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작은 가지 선을 만들어 준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자리로 올라오세요. 바늘을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기둥으로 해서 밑에 바늘 끝으로 하면 또 실이 찝히거나 원단이 찝힐 수 있으니까 바늘 귀로 이렇게 걸어서, 이때 맨 끝부분은 살짝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당길 때 헐렁하게 살짝 볼륨을 줘서 차곡차곡 그 기둥선이 다 가릴 때까지, 너무 세게 잡아다니면 이렇게 볼륨이 좀 없어지니까 이렇게 살짝 조금 덜 당겨주면 이렇게 볼록한 느낌의 잎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이쪽에 하나 더 해볼게요.
3835하고 30번으로 디태치드 해봤습니다. 자, 이 페이지의 여기 가운데 부분에 수놓을 부분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여기 모티브 1번부터 요 번호를 그대로 잘 찾아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숫자는 실 번호고요. 정리해드린 스티치 이름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세요. 뒤쪽에 여기까지 1번 번호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번호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하시면 차근차근 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이 페이지가 양이 좀 많으니까 힘내서 열심히 한번 수놔봐요. 자, 이렇게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스티치들을 해봤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플라이 스티치와 또 패더 스티치의 응용법, 그다음 블랭킷 스티치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응용법을 해봤어요.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 가장자리에서 배운 법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예쁘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